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올해 2026년 들어서 정말 눈부신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가게 될지,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뭘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들어보신 법안 중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클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또 특별하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왕과천 네.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 여기 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인가요? 그런 예전에 것 같아요. 한번 오지 않으셨었나?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스튜디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새롭게 이렇게 세트를 다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처음인가 봐요. 옛날에는 이제 파란색 그냥 배경만 있었는데 네네네네. 뭔가 좀 돈을 좀 들여가지고. 근데 뭐 뒤에 막 이렇게 경복궁도 나오고 예. 되게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이게 실시간 지금 영상이거든요. 아, 오늘 또 실시간이구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요.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보이고. 청와대가 보입니다. 아, 너무 제 얼굴 옆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밤에 간밤에 내려가지고 북한산에 이제 눈 내리는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예쁘네요. 영혼을 담아서 말씀해주세요. 예쁘죠? 아우, 너무 예뻐요. 왜냐면 자주 오셔가지고요. 네네네. 이렇게 자. 예쁜 모습 세트와 함께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또 새해 들어서 오랜만에 또 시청자분들 만나시니까요. 저희가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고군분투하고 또 너무 훌륭하게 국정을 이끌고 계셔서 요즘 지역에 가면 뉴스 볼맛 난다, 정말 살맛 난다 그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국회에서도 그걸 잘 뒷받침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에 국정 2년차를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 다해서 일하겠다라고 다짐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정치 현안도 현안이지만 네. 지금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코스피 6,300선까지 갔다가 오늘은 이제 이란 그 상황에 중동 상황 때문에 약간 조금 내려와 있는 네, 그런 네. 모습인데 아니 6,000대까지 지금 오늘 3월 3일인데 3월에 6,000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대선 때 코스피 5천 공약 맞아요. 만들 때는 그때가 이제 2,500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8년째 계속 2,000대 구간에 갇혀 있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코스피를 박스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2,500을 5년 동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2배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2배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네. 그 당시 이제 PBR을 고려해서 이제 신흥국 증시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한 2배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비슷하게 가겠다. 이제 이런 판단으로 공약을 만들었던 건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6천이 넘을 줄은 저도 몰랐고 아무도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이제 5천 위원회 네. 만들어서 5천이 되겠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약간 비아냥. 좀 비아냥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보고 있나? 보고 있나 6천? 네. 보고 있나 6천? 이거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5천은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했지만은 뭐 이제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떠셨어요 네. 그때는? 그때는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언제든 5천은 간다. 언제 뭐 이게 기간이 1년 만에 6개월 만에 가는 건 아니지만 갈 거다 5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벌써 5천이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 증시인데 정치가 너무 일을 못해서 사실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값싼 가격에 기업들 주식이 팔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글로벌하게 뭐 매출이 엄청나게 좋고 유명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정말 실적이 좋고 네. K뷰티 뭐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런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게 이제 예. 한국 증시에서는 해외 선진국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주주들 뒤통수 치고 뭐 대주주들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이 뭐 총동원돼서 네. 이상한 짓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뢰하고 자기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라거나 외국인들도 점점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오죽하면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제 맞아요. 이런 조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정부나 국회, 정치권이 증시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이제 증시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이고 불로소득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불로소득이다. 예.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이 뻔히 나와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뻔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왕개미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당을 이끄시면서부터 예. 이 증시 활성화는 단순히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곧 부동산 정책이고 이거는 곧 환율 정책이고 네. 이거는 경제 정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증시가 잘 돼야 부동산으로 갈 돈이 증시로 오고요. 맞아요. 증시가 잘 돼야 해외 증시로 갈 돈이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오면서 환율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큰 그림을 보신 대통령께서 아주 큰 결단들을 하나씩 하시면서 네. 대한민국 증시에도 뭔가 이제 정상화되는 선진화되는 이런 흐름이 생기려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흐름이 시작이 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네. 이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다. 사실은 뭐 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막 외국 투자자도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우리 속았다 그러고 다 빠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밸류업 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를 쏙 뺀 밸류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겁니까? 상법 개정. 그게 이제 우리가 1차 상법 개정이라고 부르는 예.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이제 그게 저희가 민주당이 추진한 1호 상법 개정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상장된 기업을 자기 것처럼 개인 재산처럼 그렇죠. 아무렇게나 운영하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었는데 민주당은 친기업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는 기업들을 옥죄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은 더 투명하고 더 건전하게 만드는 법이었는데 재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특징은 자신들이 친기업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기업과 친재벌을 헷갈려 해요. 친기업은 친재벌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친재벌 한다고 해서 친경제, 친시장이 아닌데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걸 버리지 못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를 밸류업 과제에서 빼면서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안고 빠진 찡빵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만 그냥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게 전 정부의 모습이라면 네. 실질적으로 정말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니까 외국 투자자는 놀란 거죠, 이게 하나씩 보면서. 그 대선 전부터요.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상법 개정안을 한번 통과를 시켰는데 거부권을 이제 맞아요. 맞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외국 기관들에서 저희 이제 국내 기관들한테 상법 개정 언제 통과되냐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은 우리는 한국 시장에 투자할 거다. 언제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외국 투자자들 했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정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것도 빠르게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아마 이거는 이 코스피가 이제 박스피가 아니라 아예 진짜 다른 시장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정말 일을 하니까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오. 심지어는 그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만 가지고도 네. 다들 그거 언제 되냐 했었는데 이제 그 1차를 하고요. 하고 2차를 십수년 동안 주장했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집중투표제. 그게 이제 2차 상법 개정안도 작년에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이게 되겠어? 이렇게 했던 게 이제 3차 상법 근데. 개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고 예. 또 주로는 이제 좀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네. 조금은 이제 찬반 논란이 있는 아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증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네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 새 정부는 의지가 확고하구나. 증시를 활성화시켜서 부동산이나 이런 비생산적인 분야에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옮겨 오려는 머니무브의 의지가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예.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제 실제로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도 투자자들이지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도 네. 원래는 다 서학겜이라고 해서 미국장에 네. 많이 가 계셨는데 아직도 조금 가 계시지만, 가 계시지만. 돌아오십시오. 네.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를 좀 수치를 지수를 좀 보면은 네. 내려가는 건 우리가 다 예상을 했는데 네. 내려갔다가 많이 내려갔다 좀 올라와서 1.45% 내려가 있는 모습. 네. 6,153.69 네. 지금 현재. 네. 생각보다 방어력이 있네요. 뭐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도 한번 좀 네. 출렁이는 그 이벤트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중동 상황도 있는 건데 예. 굉장히 방어력이 그러니까 그 약간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상황들이에요. 실제 숫자들을 보면은 네. 어떤 날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매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개인들이 국내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 받아내고. 안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냥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고 신뢰거든요. 신뢰. 신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네. 있다. 이렇게 이제 작은 이벤트들이 있더라도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을 적어도 이 정부에서 굳건하게 5년 동안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천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 거냐. 네. 뭐 일부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노무라 증권이죠. 8천 뭐 8,500 막 이런 얘기도 하고 7천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흐름이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가 이 증시 정상화에 진심이다. 네. 이게 이제 계속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지수도 따라올 것이고 성과도 날 것이고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제일 예.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의원총회 가도 의원님들이 저한테 와서 내가 이 의원 사라고 할 때 샀었어야 되는데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두 번째 상담해주고 계시네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예. 지역구에 가거나 시민들을 만나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 갈 거냐를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알 수가 없고 없죠. 그 5천 공약을 5천 만들고 나서도 혹시 이게 달성 안 될까봐 굉장히 좀 많이 걱정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예. 7천, 8천, 뭐 만 이런 숫자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제 진단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그냥 기대 심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그거는 굉장히 좀 단단하지 않은 증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온 게 속도는 빨랐지만 이게 버블이냐 이게 과열이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10월까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한 편이고요. 네. 10월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AI 랠리라고 하는 글로벌한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주 전폭적인 상승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가파른 이 속도가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체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사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메모리 수요가 폭증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공부하시던 분들도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메모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최근에서야 깨닫고 있어요. 최근 뭐 한 1월 초에 있었던 CES에서도 젠슨 황이 나와서 네. 메모리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피지컬 AI 같은 이제 로봇들은 액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소화해야 되고요. 그걸 처리해야 되고요. 액션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과거에는 텍스트 위주로 학습되고 처리되던 모델,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아하. 이 메모리 용량이 정말 많이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주변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우리나라 주가 상승만큼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높아지니까 이제 주가가 따라가는 거기 거고.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이것만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업황에 대한 네. 근거 있는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열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 빠른 속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는 좀 두 주의하셨으면 가지. 좋겠어요. 예, 이거 귀 쫑긋하고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한 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근거가 있는 아주 건강한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네. 좋은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B2는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증시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그렇죠. 때가 있고 변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막 소위 말하는 포모,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소외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그 감정들이 생기시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올라갈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또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B2와 레버리지 두 가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6,157.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 이런 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방어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코스피 5천 위원회 위원들 이재명 네. 대통령과 또 만나서 네네. 식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흐뭇하시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날 만났을 때가 딱 5천 찍은 날에 우연히 그 오찬이 미리 잡혀 미리 있었거든요. 잡혀 있는 날짜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교롭게 이 날을 잡았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첫 마디 그냥 이제 모두 발언으로 저희 비공개 오찬 때 딱 첫 마디 하신 게 네. 느슨해지지 말자는 말씀을 첫 마디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국회에서 막 상법도 열심히 통과시키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고했어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게 첫 마디셨고 그 시장 개혁 지금 안 하면 지금 이렇게 지지를 엄청나게 받을 때 하지 않으면 시장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느슨해지지 말고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게 예.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러니까요. 꼭 하자. 꼭 하자. 예, 꼭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법이 뭐고 그게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라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예. 제가 혼자 막 자가 발전해서 발의한 게 아니라 작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정말 이제 증시 정책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두 가지 법안을 이제 미리 상의드리고 발의를 했는데 예. 4월에 발의한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5월에 발의한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문제 의식으로 이런 법을 발의하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의견을 여쭤봤을 때 그거 좋다, 꼭 발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랑 이제 증시 관련한 유튜브에 같이 출연을 하셨을 때 네. 이소영 의원이 이제 곧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제 법을 발의할 건데 내가 대선 후보만 아니면 같이 공동 발의하고 싶다. 발의하고 뭐 싶다. 이런 예. 이제 말씀을 하셔서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셨던 법안이고요. 예.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겪어보셨을 텐데 예. 우리나라는 희한해요. 그러니까 선진국 뭐 그냥 단순하게 미국 증시를 미국. 예로 들면은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주 환원을 진짜 열심히 하고 주가를 올리는 거를 본인의 주요한 여러 맞아요. 과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특혜도 합니다. 올리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은 상장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공개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어떤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드려야 되는 게 다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주가 열심히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대주주들이 경영자들이 주가 올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면 예.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은 이득인데 이득이죠. 대주주들은 손해거든요. 왜요? 왜 손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낼 때 우리는 다 그러니까 높으면. 거의 다 네. 총수 체제, 재벌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려줘야 되지. 이제 회장님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승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이걸 승계하려고 하면 상속세를 적게 내야 되는데 네. 비상장 회사는 이제 그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려고 할 때 뭐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뭐 2대 3으로 막 뭐 평가한 다음에 또 순자산 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하고 막 이렇게 어렵네. 복잡하게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가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근데 상장 회사 딱 이 똑같은 회사가 딱 상장하는 순간 그냥 주가로만 주가로. 평가를 해요. 2개월 전후 2개월 평균으로. 네.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신기한 게 우리가 어느 아파트의 뭐 부동산 시세는 막 아무렇게나 막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막 뭐 10억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이거를 시세 조정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주가는 대주주가 경영진이 의도하면은 예. 어느 정도는 높이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이려고 하면요. 배당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럼 확 늘어납니다. 자사주 소각하면 주가가 거기에 올라가죠. 바로 올라가고 예, 예.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낮추느냐? 배당을 하다가요. 예. 갑자기 배당을 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낮아집니다. 또는 열심히 경영 안 하면 됩니다. 몇 년 동안 승계가 예정되어 있으면. 오히려 회사를 망가뜨리는 거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공시되는 어떤 실적이나 공시되는 지표 같은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방치하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들의 지분이 높은 지주사, 예. 우리나라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거의 다 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회장님들의 주식이 거의 이제 지주회사에 많이 지주회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지주회사 주식을 뭐 내가 수년 안에 뭐 증여든 상속이든 승계할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아주 장기 프로젝트로 장기적으로 주가를 누릅니다, 이 회사. 그래서 지주회사들의 PBR을 보시면요, PBR이 예. 순자산 가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주회사들을 보면은 거의 뭐 0.5, 뭐 0.3,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1,000억 원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 주식 시가총액, 이 회사 주식 100%다 팔아도 네. 뭐 한 500억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비정상적인 예. 거죠.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합니다. 한두 회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은 다 알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승계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가 누르기를 한다. 그리고 주가 안 오르겠구나. 안 그리고 승계 오르겠구나. 끝나는 순간 이제 주가 많이 개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 유인을 없앨 수 있을까? 뭐 강제로 주가를 올릴 수는 없지만 맞아요. 그러면 상속을 했을 때 이런 주가를 막 눌렀을 때 예. 이익을 없게 하면 이익을 얻게 하면 눌러봤자야. 이 유인이 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40년 동안 비상장 회사로 운영되던 어떤 뭐 회사가 최근에도 네. 회장님이 한 80세 가까워지시니까 70대 되시니까 그제서야 상장을 해요. 왜 할까? 이 회사는 돈이 필요한 회사도 아니에요. 뭐
그 현금도 막 회사에 엄청 쌓여 있는데 그 순이익이 나고 매출액이 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상장하겠다는 명분으로 갑자기 이제 회장님 나이 드시니까 상장을 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시가가 있는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칙으로는 하는데 이 시가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돼 있을 때는 이 왜곡된 가격을 시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BR,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0.8 이하인 경우는 비정상적인 거라고 보고 이러한 경우에 한정해서 예. 비상장 회사 아까 뭐 자산 예. 수익 뭐 하한을 두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정가치 평가를 비상장 주식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0.8 이하로 누를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그게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게. 공정가치 평가가 평가가 되니까. 그러면 왜 1.0이 아니라 아니 제가 이제 그런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네. 아니 이소영은 그냥 1.0으로 해라. 왜 0.8로 봐주냐. 아니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으면 그 비정상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비상장 기업도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순자산 가치 0.8,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BR 0.8하고 비슷하게 하한을 두기 때문에 그냥 이거랑 동일하게 상장 기업도 기준을 일단은. 맞추기 위해서 일단 그런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0.8도 안 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PBR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물론 PBR이 뭐 몇 배 되는 데도 있지만은 안 되는 기업들 아까 뭐 지주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눌려 있던 그러니까 PBR이 이상하게 0.34 이렇게 되던 것들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겠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예. 뭐 이렇게 PBR이 낮은 기업들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공정 과세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상 그 가격이 부당 형성되어 있을 때 특수관계인끼리 네. 뭐 싸게 팔았다거나 이러면 어허. 정상 가격을 찾아서 그 정상 가격으로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합법적인 탈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불공정해지니까 비상장이랑 상장이랑 불공정해지니까 예. 이거를 합당하게 가치 평가를 해서 공정과세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히려 상장을 해가지고 내 기업을 공개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받아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잘 세금 덜 내고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네. 상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더 이상 안 된다. 네, 네. 이것도 외국 투자자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언제 통과되나 이렇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다음으로 이제 가장 기대하는 법안인데 네, 어떻습니까? 이거 처리 과정과 지금 처리 상황이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세법이기 때문에 아.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자 위원장.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조세소위라고 하는 소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조세소위에 이게 상정이 돼서 통과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위원이 강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 입법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 세 네.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뭐 상임위 전략, 네. 그 다음에 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전략 또는 어떤 뭐 상임위 통과가 뭐 위원장으로 어려울 경우에 다른 대안 입법 수단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주가 네. 누르기 방지법 이 법안을 세 번 언급, 세 번 네, 언급. 네 번 언급하셨습니다. 네 번 한 언급하셨어요? 번은 대선 과정에서 공동 발의하고 싶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코스피 5천 투기 그때 오찬 예. 하신 날 그 꼭 하자라고 하시고 나서 제 글을 X에다가 리트윗 하셨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서 예. 아 주가 누르기 방지법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셨었고 예. 최근에 지난주에 또 X에 한번 올리시면서 주가 누르기 누르기 방지법 방지법. 등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셨고 4번이나 언급하신 법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이제 네. 공무원분들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빨리. 분발해야 됩니다. 여당 또 관심 지도부도 법안이네,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스피가 6천까지 왔는데 네. 시장 참여자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됐는데 남아 있는 또 법안이 뭐지? 네. 남아 있는 개선 상황이 뭐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주가노예 방지법이 통과되니 안 됐냐 그걸로 또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법안이네요, 이거. 네,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좀 무거운 짐을 이제 어깨에 이제 메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을 것 같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ETF 사서 그 수익률이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계산하는 기사도 이제 많이 나오던데 네. 이소영 의원님께서도 ETF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도 ETF 투자만 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비슷한 종목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 네. 진짜 잘하셨네요.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아, 믿음이. 예, 네. 그때 그 당시에 못 들어갔어서. 그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예. 시간이 되나요? 시간 됩니다. 예. 그 대선 과정에서 투자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근데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네. 우리 이제 증시 활성화 코스피 5천 공약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 1억 원을 ETF를 가입하자라고 먼저 의견을 내셨는데 군요. 예. 캠프의 참모들 사이에서 네. 이견이 있었어요. 아 왜요?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고 이제 밝히셔도 돼요? 몇 분의 이제 주요 핵심 참모들께서 예. 아니 1억 원은 너무 좀 위화감이 들 수 있다. 너무 이게 금액이 크다. 2천만 원만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 대통령께서는 2천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증시 활성화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조금 더 규모를 키우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네.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어느 정도 좀 큰 금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충안을 제시했죠. 얼마로? 그러면 일시금으로 네. 4천을 하고 6천은 적립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하시면 임기가 5년이니까 60개월이잖아요. 예. 그럼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액으로 1억을 맞추되 어쨌든 2천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2천을 하자는 이제 의견. 참모들을 제가 이제 누르고 4천 일시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적립식을 하고 계신가? 적립식 하고 하고 계세요. 계세요? 제가 확인했는데. 예. 그래서 그때 제 말을 듣지 않으셨으면 제 말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수익률이 네, 또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그런데 이거 재밌네요. 네. 2천만 원으로 갈 뻔한 이 상황 이소영 의원의 이 의견 덕분에 4천으로 그렇죠. 가서 네. 또 지금도 계속 적립식 투자하면서 이 수익을 다 누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소영 의원님 많이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시겠어요. 네. 밥 한번 사주셔야 됩니다. 밥 한번 사주셔야 네. 돼요, 진짜. 의원님도 어쨌든 같이 비슷하게 네. 하셨기 때문에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낮은 상황이고. 네. 네. 부럽습니다. 저는 근데 네. 사실 원금이 그렇게 크진 원금은 않고요. 크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이전 몇십억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개업 이전부터 그 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 이렇게 공개하고 예. 약속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고. 네. 그래요.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왕개미라고는 큰 개미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코스피 앞으로 상방이 또 열려 있는 게 아니냐, 우상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주식시장 그러니까 머니무브 언급하셨지만 네. 부동산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서 네. 불공정한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안 된다. 네. 그게 아니라 증시에 투자를 해라. 이런 의지를 보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더 많다,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국민들 자산 구조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다른 선진국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의 비중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회 모순들, 경제적 문제들이 네.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옮길 것이냐? 사실은
그러니까 1주택까지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네. 이건 이제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 이제 수요가 뭐, 있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디 투자했느냐? 돈이 좀 있다.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갭 투자해서 아파트를 사 모으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이제 얻으려고 꼬마 빌딩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럼 주식을 투자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아니 주식은 어쨌든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불러왔던 부동산은 반드시 오른다. 뭐 불패 신화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식은 18년째 박스피에 갇혀 있고 또 배당은 너무 뭐 쥐꼬리만큼밖에 안 하고 그래서 다 미국장으로 많이 갔고 네. 배당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주식 시장에 넣었을 때랑 부동산 꼬마 빌딩 투자했을 때 임대 소득은요. 세율은 비슷한데 예. 배당 소득이랑 임대 소득이 세율은 비슷한데 워낙 이거는 비용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실질 세율은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최고 세율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예.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훨씬 더 이득이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은 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임대 수익만큼 배당 소득도 메리트가 있게끔 만들어주고 배당이 늘어나게끔 만들고 또 어떤 주식의 수익률 자체도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꼬마 빌딩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를 팔고 주식으로 주식으로 넘어오는 게 그냥 이게 안정적인 뭐 배당 소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네. 어떤 수익률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 유리한 거죠. 그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부자들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참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쫓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영리하죠. 예. 저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네. 대통령의 의지를 보더라도 또 지금 법안 처리 과정을 지금 보더라도 주식 시장 네. 또 부동산 시장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이거 제가 궁금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 네.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정말 탑승하셨더라고요. 저는- 체험하셨네요. 네. 저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이 많은 게요. 제가 장롱 면허라서 운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도 배울 자신이 없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빨리 상용화가 되면 제가 좀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신기술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그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그 뭐 FSD가 그 허용되긴 했지만 네. 작년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이제 3대 자율주행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택시를 다 타봤고 아, 그러셨어요.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미국에 가서 네. 올해 초에 그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나 그 아마존의 죽스 뭐 테슬라 로보택시 이런 것들 이제 그 무인 택시 같은 것들 다 타봤고요. 네. 한국에서 작년 11월 23일부터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그 운전 보조 시스템 레벨 2 네. FSD 기능이 풀렸는데 아하. 그것도 이제 제가 X로 이거 예. 좀 태워주실 수 있는 차주분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와. 그것도 이제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예.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종류는 거의 다 타본 것 거의 다 같습니다. 타보셨네요. 네. 오, 기록을 세우시고 계시네요.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 기술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자율주행, 그러니까 무인 택시,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페달이나 운전대가 필요 없는 그런 네, 자동차의 운전 수준이 예. 사람하고 똑같고 사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연구 중인 기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완전히 완성된 기술이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가서 이번에 이제 타본 건데 네. 그냥 앱으로 호출해서요. 그냥 와요? 뭐 카카오 택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 앱으로 호출하면은 아무도 없는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택시가 예. 제 앞에 딱 쓰고요. 제가 찍은 목적지까지 그냥 데려다 줍니다. 근데 아무런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없었어요. 제가 예. 타는 동안. 그래서 너무나 완성된 기술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랑 중국에서는 이게 완전히 그냥 대중들이 타는 상황이고 우리는 일본에도 웨이모라고 하는 로보택시가 상륙해서 도쿄에서 아마 올해부터 상용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 시범 운행을 하기 시작해서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율주행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뭐 3대 강국 이렇게 해서 이걸 쫓아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너무 체감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광화문, 뭐 강남 이런 아주 작은 그 사이트에서 이런 뭐 레벨 4
그 버스들이 운행되고 예.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체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다 규제 때문인데요. 이 이것도- 규제 완화를 좀 해서 우리나라도 AI 강국이 되려면 네. AI에서 국민들이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챗 GPT로 상징되는 그렇죠. LLM 서비스고요. 다 쓰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어떤 네. 뭔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피지컬 AI 중에 일반 대중들, 제조업에 종사하는 공장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너무 뒤떨어지면 전반적인 어떤 AI 혁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다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냐. 우리 기술이 발전 못하고,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기업들이, 그러니까 현대차도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주 견실하고 해외 투자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는 게 규제 때문이거든요. 규제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그 뭐 해외 기업들 전혀 못 들어오게 봉쇄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갔을 때 이 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국민들이 비교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혁신하고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저는 없을 수 너무 있다. 이거를 뭐 우리 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자세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이걸 빨리 스타트하게 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규제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나눌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네. 다 돼가지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 의정활동 계속 관심 있게 보시려면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의 저 보니까 테슬라 FSD 네, 시승기도 네. 있고 자율주행. 저도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런 걸 저게 재밌는 걸 맨 많이 오른쪽에 올려주셨네요. 있는 게 중국에서 탄 거고요. 예. 그 미국에서 탄 게 제일 왼쪽에 있고 중간에 한국에서 탄 테슬라 FSD 시승기가 있어요. 재밌겠네요. 제가 우리 예. 국민들이 좀 이 상황 얼마나 빠르게 이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진심이네, 진심. 저희가 다음에는 이 자율주행 얘기, 체험기를 좀 들어보고 네. 또 이 주가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올해도 도전하면서 새로운 것들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